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효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생식기 발언, 출산 그림 논란에 수십 년간 내공사 괜찮아 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6일 황상민 연세대 교수의 생식기 발언 및 화가 홍성담 씨의 박근혜 출산 그림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이 있어 괜찮다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선일보는 박근혜 후보가 자신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참아올 수 있었는가를 갖다가 얘기한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대답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누가 또 모 교수가 생식기 얘기하고 또 뭐 이상한 그림들 막 나오고 화 안 나세요? 예, 질문. 아니, 그게 질문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시간이 화가 나실 텐데 그 화를 한 번도 반응을 안 하시니까 어느 영화 감독이 이 농담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권하면은 다 잡아버릴 거야 아마.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들으면서요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면접관님 의견은 전달됐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시고요.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분노를 관리하는 건데 대통령 된 다음에 막 사람이라는 게 쌓이면은 터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의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죠. 사실 좀 차근차근 좀 스팀 아웃을 시켜내시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됩니다. 저도 본인이 굉장히 지금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근데요, 이게 화가 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꾹꾹 눌러서 참으면 그거는 팍 폭발을 하니까 참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경우는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이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뭐 또 정치를 하면서도 뭐 야당 대표하면서 허구헌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비판도 많이 듣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웠던 시절에 견디기 힘든 내가 그때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게 기적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 돌아보던 그 시절에 저는 그거를 막 그냥 타락하고 뭐 막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막 분노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고전이라든가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제 마음을 때리는 좋은 글귀를 전부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또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우연히 그 노트를 갖다 보면요. 그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쭉 뭐 정관정연이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글들이 어느새 제게 돼 있었어요. 저의 피와 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훌륭하다고 그때 적었는데 계속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내게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져온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쌓은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이 박근혜 후보의 대답은 마치 성인군자를 보는 듯 하는데요. 이 질문과 답변이 박근혜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콕 집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TV토론, 방송용 큐시트 사전 유출 의혹 공방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박광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TV토론 질문지와 답변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상대 후보 없는 나홀로 토론도 모자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어느 대목에서 땀을 닦고 머리와 옷을 정돈할지 등 사소한 액션까지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최종 연설 때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와 겹쳐 보이도록 할 것, 이때 박 후보의 눈가가 촉촉히 젖으면 진행자가 이를 언급할 것 등 다양한 주문들이 담겨 있다. 이 정도면 신파 드라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펄쩍 뛰었다. 박성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큐시트와 대본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큐시트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큐시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이 TV에 방송된 뒤에 그 토론 내용이 상세히 적힌 대본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 국민일보에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비빔밥을 갖다가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정확히 들어맞아서 박근혜 후보가 실제로 TV 토론에서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요리에 왜 비빔밥 쓰셨어요? 이거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쓰신 거예요? 진짜 잘하세요. 아니,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섞기만 하는 건 나중에 일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양한 각기 다른 재료들이 네. 그 고추장과 참기름과 해서 이렇게 섞임으로써 네.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다 개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같이 융합해서 하나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주 새로운 어떤 발전과 도약,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 비빔밥을 바라봅니다. 좀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죠. 한참 거창하신 것 같아요. 정치 조리사다우시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혹을 가졌던 TV 토론 대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요. 그러자 동아일보가 그 사실을 갖다가 두고 여야가 논란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대본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박근혜 후보의 대답과 사회자의 질문 이런 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거의 연극의 대본에 가까운 그런 상세한 대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지금 그 대본을 갖다가 대본이 아니라 큐시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큐시트는 극이나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 무대 감독이나 기술 담당원들에게 여러 가지 큐를 갖다가 상세히 정리한 표입니다. 그 큐가 있을 때 상황 분위기 같은 걸 콘티에 가깝게 대략적으로 설명한 표가 바로 큐시트인데요. 이 큐시트에는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상세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사까지 상세히 나오는 거는 대본인 거죠. 이렇게 대본과 큐시트는 엄연히 다른데요. 큐시트라는 개념 자체가 방송인들만 아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대본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큐시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치 방송에서는 이런 큐시트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유출된 것은 엄연히 큐시트가 아니라 대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다수 언론들이 이 동아일보가 대본이 아니라 큐시트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보도에서 큐시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물타기가 성공한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생식기 발언 때 분노, 어떻게 했나 묻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조선일보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참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렸는가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후보 띄우기 위한 기사인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TV토론, 임팩트도 없고 이펙트도 없었다. 덕담 배틀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26일 단독 TV토론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본 사전 유출 논란 속에 이날 국민면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된 토론회는 진보 패널이 배정되지 않아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에 대한 질문이 없어 예봉을 피해갔을 뿐 아니라 인적 쇄신이나 증세 관련 질의 외에 후보를 검증하거나 진면목을 보여줄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화일보가 매우 이례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조중동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조중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는 조중동보다도 더 심하게 편파적인 기사들을 써왔는데요. 그런 문화일보가 이번 TV 토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실패한 방송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말처럼 진보 패널이 배정되지 않고 질문들도 모두 후보를 검증하는 진면목을 보여줄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새누리당의 공보물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질의응답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문화일보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근혜 후보 TV 토론을 띄우려고 해도 그 TV 토론을 본 사람은 정말 엉망이란 걸 느낄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냉정하게 비판할 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이 정도만 됐어도 문화일보를 갖다가 보수 꼴통 언론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부디 문화일보가 이런 보도 자세를 갖다가 앞으로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뉘어서 자기 측 진영만을 변호하고 상대 측 진영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그런 언론 형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갖다가 매우 저해하는 요소니까요. 이 기사 하나만으로 문화일보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기사가 문화일보에서 보도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TV토론 강점과 약점은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스타일 약점은 감성적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의 토론회, 올해 새누리당 경선 때 토론회를 수차례 경험한 데다 본인의 진지한 스타일 덕분에 진정성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그 TV토론이 가진 강점과 단점을 갖다가 지적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단점은 맞는데 강점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 경력 10년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수차례 토론회를 경험했으면서도 짜고 치는 토론회도 이거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비판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잘할 것이다, 잘할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해서 진정성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매일경제는 박근혜 후보의 TV토론만 이렇게 강점과 단점을 분석한 게 아니라요. 이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정확한 발언과 표준화법에서 빗나간 억양, 장황한 말투가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 현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경청하는 태도와 시선 처리 등 토론 자세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에서의 약점을 갖다가 정확히 지적하고 또 문재인 후보의 강점과 약점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지적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강점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갖다가 끌어올린 것이죠. TV토론을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매일경제가 박근혜 후보의 진지한 스타일이 진정성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본 사람은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체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부분에서 3가지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신뢰하게 되면서 신뢰한 기사의 내용을 보고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자기 체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본다면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토론 이모저모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7일자 기사인데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임시 스튜디오에서 70분 동안 진행된 이날 TV토론은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합편성 채널 4사, 보도 전문 채널 1사 등 총 8개 채널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한편 이날 토론은 새누리당이 의뢰한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스튜디오 임대와 진행자, 토론자, 출연료 등 토론에 든 비용 2억 원도 새누리당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들은 송출만을 맡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TV토론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TV토론이 철저하게 새누리당에 의해서 준비되고 제작된 것이며 방송사는 그냥 전파만 송출했을 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넌지시 얘기해 준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TV토론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토론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진행자의 중립성 부족, 대본 사전 유출 논란, 한쪽으로 치우친 패널 선정과 그들의 밋밋한 질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시작부터 터진 패널의 다소 흥분한 돌발 질문에 그는 당황했고 마음의 동요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공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박근혜 후보 TV토론에서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좀 대본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뭔가 자신을 돋보이고 싶었는지 애드립을 했죠. 어떤 애드립을 했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당황했는지 토론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제도도 제도지만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탕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특정 인을 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박근혜 후보 진영에 새로 속속속 모여드시는 분들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새롭다는 느낌 정말 못 갖거든요. 근데 탕평이라는 게 어떤 탕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탕평이라는. 정진웅 의원은 그 여성에게 좀 양보하자니까 사회자 말은 완전 무시하시고 막 몰아붙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겠어요? 예. 그 탕평이라는 게 예. 그렇게 예, 지금 옛날 분들 모셔다가 오는 게 탕평인지 그게 아니고요. 지역을 그렇게 안배해서 예. 호남, 충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탕평인지 지금 새 시대에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네. 새로운 인재상, 새로운 사람 예. 그거하고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하시고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부 모두 외부에서 새로운 분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게 어떤 정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기 때문에 이제 정당에 있는 우리 또 국회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또 외부에서 영입도 하고 또 특보단이라고 그래갖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대탕평 얘기하는 건 역시 행정부에서 그 인사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지금 이렇게 선거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는 감사한 분들이죠. 이 선거에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모두 돕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전부 그 열린 마음으로 다 모셔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선거를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다 좀 도우겠다고 오시면은 또 따뜻하게 다 맞아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그게 선거입니다. 그 선거 네, 도우신 분들은 다 자리 주실 뭐 겁니까? 다음 기회에 자리가 또 백의종군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거의 뭐 백의종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번에는 꼭 새누리당이 또는 박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사를 좀 정의는- 선언해 주실 수 없나요? 예? 이번 선거에 와서 네. 이번 선거에 와서 도우시는 분들한테는 나 일정 기간 자리 안 주겠다 그런 거 좀 선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분들 바라지도 않으시는데 그건 알 수 없죠.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는. 예. 예, 좀 뭔가 그 굉장히 그만큼 거기에 좀 정말 진정성을 가진 그런 새로운 진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인적 쇄신이나 네. 이런 예,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 제한된 시간은 사실 70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한 자유롭게 패널들께서 질문하시도록 제약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가끔 사회자 진행은 협조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잘못하다 푹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골고루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요.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옛날 사람들을 갖다가 모시는 게 탕평이냐 아니면은 지역 안배를 하는 게 탕평이냐고 예리하게 탕평의 의미를 묻자 박근혜 후보는 그냥 돕겠다고 오는 사람은 고마울 뿐이라면서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캠프에 찾아온 인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자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본에 나오지 않은 돌발 질문을 하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린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TV 토론이 실패한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한국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를 반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에서 온다. 국민들은 후보들이 다른 곳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주제를 담아도 TV는 일상이다. 대통령 후보 토론이라도 감동은 작은 일상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경험의 공유와 공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 연설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설득력을 가진 박근혜 후보가 TV 앞에만 서면 유난히 작아지고 어색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일관성이 없고 일상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 생활에서 느낀 부분들을 갖다가 소상하게 풀어내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만 하죠. 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잘해서 고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뿐이죠.
뭔가 자신의 경험에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가 없고 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 없이 그냥 추상적인 발언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얻기 힘들고 TV 토론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이번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에서 나온 문제점을 갖다가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쇼인 줄 알았더니 송지연 쇼였다. TV 토론 진행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단독 토론의 진행자였던 송지연 아나운서가 너무나도 편향적인 태도로 토론을 갖다가 진행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떻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갖다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박근혜 후보 진영에 새로 속속속 모여드시는 분들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새롭다는 느낌 정말 못 갖거든요. 근데 탕평이라는 게 어떤 탕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탕평이라는. 정진웅 의원은 그 여성에게 좀 양보하자니까 사회자 말은 완전 무시하시고 막 몰아붙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 탕평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옛날 분들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질문한 이 교수도 뭐 생각이 같으실 거예요. 일거에 해결한 노책은 참 박 후보님이 쉽지 않나. 그래서 다른 뭐 이제 후보들의 정책과 또 비교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11시 52분이 되고 있어서요. 그 면접위원들 질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또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요 얘기만 하고 좀 지금 박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만약에 은행 관계자가 들으면 경악할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지금 박 후보께서 지금 내놓고 있는 어떤 지금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잠깐 계속 보세요. 지금 국민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추상적인지 지금 아니 내놓으신 정책 질문을 자체가 해주십시오. 예. 정책 자체가 예? 어떻게 적용돼요? 오히려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네. 그럼 질문 저는 마무리 면접관이니까 예. 그 입장은 여기 토론하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셔야지 이 구직 상황에서 빛이 보일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조언으로 끝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막으시네요, 자꾸. 아니요. 정말 일반적인 TV 토론에 나오는 사회자라고 볼 수 없는 지극히 편향적인 토론 진행 태도인데요. 이런 그 송지연 아나운서의 태도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박근혜 쇼인 줄 알았더니 송지연 쇼였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기사 제목이 된 거죠. 그리고 낸시랭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송지연의 박근혜 후보 구하기였다. 또는 면접은 박근혜 후보가 봤는데 취업은 송 아나운서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떤 네티즌은 오늘 방송 3사 토론회는 박근혜의 국민 면접이 아니라 송지연의 입당 면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이런 그 반응들이 소개됐고요. 또 제가 자주 찾아가는 오늘의 유머라는 그 진보적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송지연 아나운서의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TV 토론을 본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편향적인 태도로 토론을 진행한 거죠. 앞으로 있을 3번의 TV 토론은 송지연 아나운서처럼 편향적인 사람이 아닌 손석희 교수님 같은 분이 TV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앞으로 TV 토론을 손석희 교수님이 진행하길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박근혜 TV 토론, 방청객 질문까지 사전조율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TV 토론에 방청객으로 참여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대학생 정아무개 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7시부터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밤 9시 반쯤 따로 불려나가 기획사로부터 질문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청객 중 질문자로 선정된 정 씨가 기획사 쪽 요청에 따라 토론회 전날 미리 보낸 질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가 애초에 하려던 질문은 불과 1년 만에 새누리당이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뒤집은 이유였다. 정 씨는 지난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는 정부 여당이 공권력을 투입해 막았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발단이 된 무상급식에서는 새누리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데
지금 박 후보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경제민주화까지 얘기한다. 왜 태도를 180도 선회했는지 그냥 대선이 다가와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인지 묻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는 따로 불려나가 지속적인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사 직원이 오늘은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질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질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이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정 씨는 요청을 받아들여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이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냐고 묻는데 그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한 건지 그 질문 내용을 갖다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예전에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행동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약을 보니까 반값 등록금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경제 민주화 얘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보수 진보 유권자 상관없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요. 저는 이것이 표를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정책인가, 굉장히 모든 유권자들이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질문.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뭐 경제 민주화, 제가 말씀을 무상보육, 드리고 싶은 건요.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네.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떤 보편복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거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정책으로 내건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반값 등록금? 뭐 하여튼 모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애초에 기획사 측이 요구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학생이 원했던 애초의 질문과도 약간은 다른 질문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대본과 다른 질문이 나오자 박근혜 후보가 또 당황을 했죠. 그래서 질문이 맞냐고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 그러자 송재원 아나운서가 여기 끼어들어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질문 내용을 갖다가 한정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대학생의 질문이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애드립 질문과 함께 이번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에서 유일하게 대본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금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의 반값 등록금의 경제민주화까지 모두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증세하지 않고 지금의 예산만으로 모든 걸 실현할 수 있는 게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 무책임하게 어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어떤 그 창조적인 좋은 그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지고 이런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어떤 재원도 확실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노력을 할 때 그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무상 보육이라든지 또 그 반값 등록금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이거는 전부 책임 있게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할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쳐놨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렇게 해야만 더 획기적이고 더 뭐 아주 그 앞선 정책이다 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제가 다 제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믿으셔도 되고 여태까지 또 정치를 쭉 해왔을 때 실천하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약속한 거는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에. 완전 동문서답이나 다름없는 대답이었는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기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매우 허구적인 얘기인데요. 이 허구적인 얘기를 갖다가 비판하는 기사가 본물 터지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인데요. 오마이뉴스의 악의적인 보도 억울해. 박근혜가 악수를 거부해? 이런 미친!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그 송지연 아나운서가 박근혜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손을 뒤로 숨겨서 악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갖다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갖다가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요 전에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이제 꽉 잡으셔갖고 제가 손이 좀 부실해요 지금 이제 악수도 많이 하고 또 막 반갑다고 막 꼭 잡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붓고 많이 아픕니다. 뭐 붕대 감고 다니시는 것도 가끔 보이는데.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잡은 게 아팠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물르면서 예. 아유 이거 아파가지고 또 다른 분 또 악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주물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손이 아파서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악랄하게 그 유포를 시켰는데 그 어르신께서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인터뷰를 자청하셔가지고 이거는 사람 차별화갖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 하고 인터뷰까지 하신 동영상도 떴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가 악랄한 유포라고 얘기했는데요. 악랄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런 데 쓰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악랄하다는 말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형시켜서 가족들과 대면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이 바로 악랄한 행동이죠. 그리고 멀쩡한 기업인을 갖다가 부정부패 인사로 내몰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갖다 친일파로 내몰고 그러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게 바로 악랄한 거죠. 박근혜 후보는 악랄하다는 말의 의미를 갖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뉴데일리의 기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가 바로 진보 마이너에서 나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요. 손 뒤로 하고 마사지? 이 사진은 뭔가요? 악수사양이라고 했는데 악랄하다니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사진을 보도했던 기자가 박근혜 후보가 악랄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정말 화가 나서 자신이 연속으로 촬영했던 104장의 사진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악랄하다고 얘기하니까는 억울했던 거죠. 왜냐면은 사실 박근혜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한 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그 박근혜 후보가 악수를 피했는데 그 피한 게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그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인터뷰를 자청하셔가지고 이거는 사람 차별화갖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 하고 인터뷰까지 하신 동영상도 떴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찍어서 올린 동영상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악수를 하고 손이 아파서 뒤를 이렇게 뺐다고, 손이 아파서 주물리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뒤내다가 이렇게 와도 악수할 생각이 없었어. 왜? 손이 너무 아프다는 여론도 듣고 그 할머니하고 악수할 때 너무 손이 아파 보여서 내가 그에 대해서 정말 해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혹시 이 글을 보더라도 절대 박근혜가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 뭐 악수를 거부했다, 이런 거는 정말 허위사실을 유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사람이 신문기자가 잘못 찍었다 하면 내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알겠어요? 이 동영상 얘기만 들어보면은 정말 그 오마이뉴스의 보도 사진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왜곡 보도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매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 당시 기자가 104장이나 되는 사진을 갖다가 연속으로 촬영한 걸 그대로 공개한 거죠. 보통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수백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하거든요. 거의 뭐 한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다다다닥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동영상처럼 연결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그 동영상에서 인터뷰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악수를 하려고 하자 박근혜 후보가 손을 뒤로 뺍니다. 박근혜 후보 말로는 제가 손이 아파서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 찍힌 영상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입이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독순술을 익혀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할머니의 악수는 피했는데 그 바로 뒤에 어떤 5, 60대의 남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요청하자 등 뒤로 뺐던 손을 갖다가 다시 내밀면서 흔쾌히 악수에 응했습니다. 핑크색 잠바를 입은 평범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악수를 요청하자 그 악수는 손을 뒤로 빼서 거부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양복을 입은 그럴듯한 남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요청하자 흔쾌히 악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람 차별인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그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 단독 토론에서 그나마 박근혜 후보의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거나 대본을 큐시트라고 물타기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언론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을 실패한 토론이라고 평가하거나 아나운서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이번 토론이 상세한 대본이 있는 쇼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보도를 다수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방송이 된 뒤에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먼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TV 토론을 하자 단독 토론을 하겠다며 상세한 대본이 존재하는 TV 토론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기획은 철저하게 새누리당이 준비했는데요. 방송국은 단지 전파를 송출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의 예산 편성에서 패널 선정, 방청객 선정까지 모든 걸 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대본까지 모두 써놨죠. 새누리당은 TV토론 참여자의 질의응답 대본을 모두 만들었으며 방청객의 경우 대본대로 하지 않으면 질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의 TV토론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했던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애드립이 섞인 질문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토론회 초반부터 버벅거리며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본이 있음을 알린 대학생 방청객이 기획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질문을 하자 사회자가 질문의 요지를 반값 등록금으로 국한시키려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당황한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이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며 증세 없이 수많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마법을 자신이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대학생 방청객으로 인해 TV토론이 완전히 대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그 외의 참여자들이 모두 대본에 충실했고 특히 송지연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가족이 볼모로 잡혀있는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해 살신성인한 덕분에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은 그럭저럭 나름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 끝난 뒤에 대사와 행동까지 지시하는 연극 대본과 같은 상세한 대본이 유출되면서 TV토론이 쇼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악수를 피했다는 보도가 악랄한 오보라고 주장했던 것도 그 당시 현장에서 백 사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 모드로 촬영했던 기자가 사진을 이어붙여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박근혜 후보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후보에게는 매우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메이저 언론과 MBC, KBS 등의 방송사들이 바로 그 우군인 것이죠. 이들이 협력해서 문재인 후보의 의자 가격을 꼬투리 잡아 연합전선을 펼쳐 네거티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후보는 위기 탈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선 전국은 조중동과 MBC, KBS의 네거티브 연합전선에 의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의 격차는 단일화의 반발작용이 점점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이번 대선에서는 3번의 TV토론회가 남아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게 될 3번의 TV토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TV 토론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과연 앞으로의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부디 앞으로 있을 3번의 TV 토론에서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공약 점검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